7월 17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주가가 연중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음에도, 아니면 그 근처에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죠. 왜냐면은 결국 연준의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노출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연준이 언젠간 피벗을 할 거야. 근데 일단은 내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 2분기 그럼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분기로 넘어갔을 때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했을 때 2분기 내가 만약 100만 원을 벌 것 같아.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 한 7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아요. 70만 원에서 8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2분기에는 우리 90만 원 벌었습니다. 어니 서프라이즈.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의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S&P 기업들 한 80%는 다 가이던스보다 좋게 나와요. 이때까지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주가를 더 올리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 자, 그러면은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팔 명분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악재가 더 이상 발생할 게 있나요? 중국은 거의 엄청난 경제 지표를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이 넘었죠. 네, 물론 오늘 흑해 곡물 협정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아래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짜잘한 이슈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시장을 뒤엎을 만한, 시장을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에는 애매해요. 네, 그리고 이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긴축 정책을 돌입을 한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물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증시를 올릴 명확한 명분도, 그렇다고 주식을 팔 명분도 없는 약간 애매한 시장, 현재 주가가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실적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의 이제 공식적 입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네, 주식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왜냐면은 이거 우리가 미시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료들이 다 나왔어요, 시장에. 근데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총선 있죠. 미국은 대선 있습니다, 11월 달에. 네, 총선 4월, 대선 11월 달. 네, 아시겠지만은,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은, 미국은 이 연인 대선 기간 때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네, 민주당이죠. 네, 엄청난 포퓰리즘 정책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지금은 모멘텀이 없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조금 더 받쳐주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잡혀, 그리고 추가적인 바이든의 정책도 나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천 갈 때까지는 코스피 무조건 홀딩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양극화가 된 상황인데, 그래도 지수는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좀 미국 이제 CEO들이 중국에 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정부에다가 야, 너희 언제까지 중국 반도체 규제할 거야? 이제 좀 풀어주자. 우리 아니면 대화로도 하게 하자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 트위터 발의 이슈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루머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없는데, 계속 트위터에서 젤렌스키 재무장관이 중국에 그냥 간 게 아니다. 이거 반도체 규제 완화할 수 있고, 특히 2차전지 소재를 이제 네, 미국의 중국 공장을 짓게 해준다는 약간 이런 루머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한데,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는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내부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지난주 순방을 다가오면서 결국 나쁘지 않은 이슈들이 나왔어요. 네, 지금 저는 이제 무조건 정책 브리핑, 아니면 이제 정부 부서의 이제 공식 브리핑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결국 주도한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죠. 네, 국제항공 재건에 대해서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사야 되나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공항 재건, 우리가 예전에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철도 이슈도 나왔어. 근데 이제 공항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뭔가 하기보다는
네트워킹, 정보 수집 네트워킹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금융 재정 지원 먼저 우리 검토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지원 방안 한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건설, 에너지, 수자원, 뭐 IT, 철도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기업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래 되면은 이전에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해준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네, 뭐 지뢰 그 탐지 장비, 뭐 방호복 이런 걸 준비해준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아니면 또 좀 이런 건 얘기하기 싫은데 이제 정치 테마로 좀 넘어가게 되겠죠.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죠? 네, 김건희 여사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저는 루머들을 별로 싫어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또 그런 테마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거의 한 1조,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이게 재건 규모가 1500조에서 200조가 아니라 거의 1견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에 대규모의 지역들이 반파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최대 1견까지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다만 네, 미국이 전쟁을 종료할 생각 없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MF에서도 세계 경제에 모멘텀 둔화와 회복세가 혼재한다. 그냥 반반이라는 겁니다. 네, 반반 무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 6개월 후에 추가 상승률 이상이 80%다. 랠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집속탄 이슈 나왔죠. 이게 원래 금지 네, 무기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리도 집속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강력한 좀 발언을 했다는 점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흑해 곡물 협정 이슈가 있는데, 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장 합의했다. 근데 러시아는 그럴 리 없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흑해 곡물 협정에서 흑해 그 기업들이 어디 나라를 지나갑니까? 터키의 이 이스탄불을 지나가는데 돈을 받습니다. 요 통행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무조건 연장해야 돼요. 터키에서는 무조건 연장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냥 터키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막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합의했다, 뭐 아니면 내가 계속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너희 빨리 금융제재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풀어주면은 이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지금 긴가민가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최저시급 조율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네, 근데 한국이 워라밸 수준이 OECD 낙제점이라고 합니다. 바보 아닌가요? 그냥 최저시급을 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최저시급을 10만 원 주고 주 4일제를 하면 됩니다. 네, 주 3일제를 하면 되죠. 네,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장사의 신앙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 3일째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주 7일째 이래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을 앞지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워라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뭐 워라밸 할 나라가 아닙니다. OECD 낙제점이라는데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없는 나라 없죠. 인구수가 작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수가 적으면 자원이 많습니다. 아니면 금융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국가에서 어떻게 워라밸을 그렇게 막 다 따질 수가 있습니까? 자, 아무튼 좀 아쉽다. 이런 뉴스들이 아쉽다. 제가 OECD랑 비교하는 뉴스들은 그냥 여러분들 거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OECD랑 비교할 국가가 아니라는 점,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자, 여러분들 좀 재밌는 뉴스 보여드릴까요? 2022년도 12월 31일 날 뉴스입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메타 절대 사지 마라. 지금 여기 밈 주식 빼고는 다 초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네, 이 사람들을 참 어떻게 하면 좋지 싶습니다. 물론 이 증시가 정말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 바뀔 수 있는 정말 이 여러 가지 산업의 결정체이긴 하잖아요. 모든 뉴스와 이슈와 뭐 산업의 국가 간의 그런 것들이 결정체이긴 하지만은, 네, 저런 것들은 믿지 마라. 그냥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린 강세론자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하지 않잖아요. 풋옵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뉴욕 증시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메타뿐만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애플 빼고 지금 모든 목표가 다 상향됐어요. 애플 빼고. 그래서 애플이야 뭐 신고가 랠리 다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하기 좀 애매하겠죠. 우리나라 뭐 에코프랑 비슷하잖아요.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목표가를 포기한 것처럼 이런 게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주말 동안에 비 이슈 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사망자 이렇게 많이 나고 정말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지금 폭우가 너무 심하게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폭우가 이슈가 나오거나 좀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은 뭐 4대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터널 관련 테마주, 어떻게 보면은 수중 건설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원래는 웹스가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화공룡, 투수건설 이런 정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장 관련 테마주들은 뭐 유보텍, 시노패스가 유명하죠. 관련 테마주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인선 ENT, 네, 요것도 바닥에서 반등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니까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비가 이번 주 내내 온다고 합니다. 또 네, 일요일까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경보 제가 예전에 요거 좀 길어질라는 제가 예전에 구리에 살 때 그 왕수천교가 넘쳐가지고 구리 그 일대가 전부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반지하에 있었거든요. 24살 때 5살 때였나? 그때 진짜 저는 죽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물이 종아리밖에 안 차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이 반지하에서. 진짜 겨우겨우 탈출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때 막 사이렌 울리고 그것도 10년 전이긴 하네요 벌써. 근데 저는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물에 대한 공포가 많아서 막 사이렌 울리고 경보하면 안 나갑니다. 집 밖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약간 안전 불감증이 있잖아요. 불나도 도망 안 가고 뭐 경보 사이렌 울려도 그냥 생활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적인 이슈들 뭐 DKT가 네이버 메인의 뉴스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네이버 메인의 뉴스 나는 건데 뭐 해야 됩니까? 뭐 돈을 썼다 이거죠. 네. 그래서 DKT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외하고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 진짜 나쁜 회사입니다. 네. 진짜 나쁜 회사죠. 거의 3분의 1 가격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금감원에서 경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상장시켜 놓고서는. 그러니까 60에서 400% 만든 다음에 투자자들 붙이고 전환사채 3분의 1짜리 발행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네. 아유, 무슨 이래 놓고서는 진짜 우리나라 주식 여러분들 장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미국 주식을 빨리 해야 되든지.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모 이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공모하면 되죠. 네, 시장 안 좋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공모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이 내용 보시면서 같이 공모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